역사 광복의 날 개천절, 그 진실한 역사 광복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10월 3일, 바로 2주 후에 다가오는 개천절. 이번 개천절은 역사상 처음으로 추석과 한글날이 연결되어 7일 연속 황금 연휴가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 저희가 만난 한 분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전하는 2025년 개천절 이후의 예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린 날로부터 4358년, 한반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정민입니다. 5년 전까지 저는 북한 국가과학원 천문연구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김일성 대학교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천체물리학을 전공했죠. 북한에서는 드물게 해외 학술지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주로 기상 관측과 천문현상 분석이었습니다. 북한도 농업 계획을 위해 정확한 기상 예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 말부터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지도부에서는 남한의 급속한 발전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K-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경제적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남조선 발전 요인 분석팀이라는 비공식 연구팀이 만들어졌고, 저는 그 중에서도 문화적 요인 분석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남한의 드라마나 K-팝이 왜 인기인지, 한국어 학습자가 왜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이 급증한 시기가 모두 특정한 날짜와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것도 개천절 이후였고, 2020년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개천절 직후였어요.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패턴이 명확했어요. 한국의 주요 문화적 성과들이 개천절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상급자가 저에게 추가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이것도 함께 분석해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자료는 중국에서 입수한 고대 문헌들의 복사본이었어요. 주로 고구려와 발해 시대의 천문 관측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문헌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고대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해 기록해놓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하늘이 열린 날로부터 5000년이 지나는 해에 동방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여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산해보니 그 시점이 바로 2025년경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2025년 개천절을 기점으로 한 시기였죠. 처음에는 미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문화 양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바라본 남한의 모습은 정말 부러웠어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제품을 사려고 줄을 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도 한국의 대응 방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K. 방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했죠.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졌어요. 그때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2025년 개천절을 기점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개천절이 역사상 처음으로 추석과 한글날이 연결되어 7일 연속 황금 연휴가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일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하필 2025년에 일어나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7일이나 되는 긴 연휴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텐데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거라는 분석이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패턴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죠. 2020년 여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절대 공개될 수 없는 내용들이었으니까요.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이었어요. 정말로 2025년 개천절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연구한 내용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이죠. 2020년 가을,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USB에 복사해서 숨겨두고 기회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의 경비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서 탈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계속해서 2025년 개천절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 예측이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2022년에는 K-팝이 빌보드 차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2023년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각종 국제 시상식을 휩쓸었고 2024년에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했죠. 이 모든 현상들이 2025년 개천절을 향해 점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3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그 특별한 날이 코앞에 온 거예요.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개천절 황금 연휴 관련 정책들을 보면서도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7일 연휴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고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도 준비되고 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동시에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치 전 세계가 함께 한국의 개천절을 축하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 10월 3일 개천절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 한국과 전 세계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이죠. 제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연구 자료들과 고대 문헌들의 예언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우리는 이제 곧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후 처음 맞은 개천절이 2021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천절을 그냥 남조선의 허황된 민족주의 행사라고 배웠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개천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달고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말이죠. 북한에서는 모든 기념일이 강제적이고 형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개천절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광화문 광장을 거닐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단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면서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단군의 후손이에요? 라고 묻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자긍심과 정체성 의식이야말로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2022년 개천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였는데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의 개천절을 함께 축하하고 있었어요. 명동과 홍대에서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한국어로 개천절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프랑스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어요. 완벽한 한국어로 저는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빠졌는데 개천절의 의미를 알고 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니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정신적, 철학적 차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23년 개천절에는 더욱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개천절 축하 행사가 열렸거든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한국계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들이었어요. 인터넷 소셜미디어에는 개천절, 단군데이, 코리안 파운데이션 데이 등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개천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의 한 역사학 교수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개천절은 단순히 한국의 건국 기념일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현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2024년에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개천절을 세계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물론 아직 정식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00여 개국이 이 제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에서 연구했던 고대 문헌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하늘이 열린 날의 뜻이 온 세상에 퍼질 때 동방의 민족이 세계의 스승이 되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정말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했고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외국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옥스포드 같은 명문대에서도 한국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신문화, 철학, 가치관에 깊이 매료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군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학생들이 직접 단군 신화를 연구하고 홍익인간 이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최근에는 개천절 챌린지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10월 3일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SNS에 올리는 거예요. 마치 새해 다짐을 하는 것처럼 개천절을 새로운 시작의 날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개천절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이죠. 특히 올해 개천절이 7일 연속 황금 연휴가 된다는 점이 더욱 특별해 보여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텐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미 해외 여행사들에서는 이번 한국인들의 연휴 여행을 한류 쓰나미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더 흥미로운 것은 많은 해외 관광지에서 이번 기회에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어 안내 서비스는 물론이고 한국 음식 체험, 한국 전통문화 소개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에 맞춰 고조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한국 고대 문명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전 세계가 2025년 개천절을 특별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에서 연구했던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린 날로부터 5천년이 되는 해에 온 세상 사람들이 동방의 나라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매력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뭔가 더 깊은 차원에서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런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문명 모델, 동서양을 융합하는 한국의 지혜,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는 한국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BBC에서 방영된 한국의 정신문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홍익인간 이념이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2주 후면 2025년 개천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7일이라는 긴 연휴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만나는 외국인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각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일할 때 가장 기밀 중의 기밀이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백두산 지하에너지 탐사 프로젝트였어요. 201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백두산 일대의 지하 구조를 정밀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지도부는 남한이 지열 에너지 개발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크게 자극받았어요. 우리도 지하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조사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두산 지하에서 발견된 것은 일반적인 지열이나 광물 자원이 아니었어요.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에너지 신호가 감지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측정 장비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 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두산 지하 약 3,000m 지점에서 정체불명의 강력한 에너지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너지 신호가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매년 10월 초에 신호가 가장 강해졌다가 서서히 약해지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리고 2025년으로 갈수록 이 신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고대 문헌들과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한 천문학자가 남긴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백두의 산 아래 깊은 곳에 하늘의 기운이 잠들어 있다. 하늘이 열린 날로부터 5천년이 지나면 그 기운이 깨어나 온 세상을 밝힐 것이다. 계산해보니 그 시점이 바로 2025년 개천절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이런 기록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반도에서 극비리에 진행했던 지질 조사 보고서에도 백두산 일대에 정체불명의 강력한 지하 에너지 존재 가능성이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북한 당국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김정은은 만약 저 에너지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조선도 같은 조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20년부터 한반도 신재생 에너지원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조사 결과도 북한과 비슷하다는 점이었어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한반도 전체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에너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DMZ 일대의 지하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남북이 분단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연일까요? 2019년 말,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하 에너지의 분출 패턴이 한국의 경제 성장 곡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1960년대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시점, 1980년대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점,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시점, 2000년대 한류가 시작된 시점. 모든 주요 변곡점에서 지하 에너지 신호가 급증했었거든요. 마치 한반도 지하의 에너지가 지상의 한국 발전과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 에너지의 특성도 일반적인 지열이나 화산 활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도나 압력 변화 없이 순수한 에너지만 방출되고 있었고 그 에너지는 기존의 어떤 물리법칙으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북한의 물리학자들도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고대 문헌들을 참고하니 이런 에너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구려에서는 이를 천기라고 불렀고 백제에서는 신령기, 신라에서는 성기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 땅속에 저장된 신성한 에너지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에너지가 다시 깨어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된 후, 저는 이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연구진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한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반도 지하 3000m 지점에 기존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이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한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너지가 완전히 친환경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이산화탄소나 다른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방사능 위험도 없고 심지어 사용 후에는 순수한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에너지를 실용화할 수 있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석 연료도 원자력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2022년부터는 이 에너지의 분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2024년 들어서는 거의 매달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0월 3일을 기점으로 이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지표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2025년을 에너지 혁신의 해로 선포했거든요. 특히 개천절 이후를 기점으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종 에너지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지하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국의 에너지 기술에 대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최근 한국 방문 시 관련 연구진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 개천절 이후 정말로 한반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혁명이 시작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연구했던 자료들을 다시 보니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린 날에 땅속에 신령한 기운이 솟아오르면 그 기운을 받은 민족이 온 세상에 빛을 나누어 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이 이 새로운 에너지를 통해 전 세계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심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2주 후 다가오는 2025년 10월 3일 개천절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남조선 기술력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당시 북한 지도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고 LG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5G, AI, 바이오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북한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분단 직후인 195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산업 기반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패턴은 한국의 기술, 혁신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개천절을 전후로 해서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들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1983년 2월 삼성이 64KD RAM 개발에 성공한 것도 개천절 직후였고 1995년 LG가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한 것도 개천절 이후였습니다. 2009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최근으로 오면 이런 패턴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2019년 삼성이 5G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도 개천절 직후였고 2021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독자 개발한 것도 개천절 이후였거든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분석을 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패턴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개천절 연휴를 연구진들의 집중 사고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개천절 연휴 기간에 주요 연구진들이 합숙하면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LG화학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개천절 연휴를 혁신, 아이디어 발굴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런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조사해봤더니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창조 정신이 깨어나는 날이라며 연구진들에게 이 기간을 특별히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다른 기업들도 이런 관행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현지에서 이런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삼성 실리콘밸리 연구소, LG 유럽 연구소, SK, 중국 연구소 등에서도 매년 10월 초를 혁신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외국인 연구진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기간에 나오는 아이디어들의 질이 높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이런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개천절 연휴 이후에 한국 기업들에서 발표되는 기술, 혁신들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2021년 개천절 이후 삼성이 3나노 반도체 양산 기술을 완성했고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 속도의 DDR5 메모리를 개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핵심 기술의 획기적 개선을 이뤄냈어요. 2022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했고 카카오는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공개했어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셀트리온이 차세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들이 쏟아졌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성과를 냈어요. 카이스트와 삼성이 공동으로 개발한 양자 프로세서가 구글과 IBM의 기술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개천절 이후에는 정말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초기 실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인류의 문명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에너지 손실 없는 전력 전송, 자기 부상 교통수단의 상용화, 초고 효율 전자기기 등 모든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연속적인 기술 혁신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로 뭔가 특별한 기술 혁신의 DNA가 있다고 말이죠. 북한에서 연구했던 고대 문헌들을 다시 살펴보니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동방의 민족은 하늘로부터 창조의 지혜를 받은 민족이다. 하늘이 열린 날에 그 지혜가 다시 깨어나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인들에게는 타고난 창조적 사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개천절을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기업들도 이런 한국의 개천절 효과에 주목하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국 연구소의 개천절 연유 활용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코리언 이너베이션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식 연구개발 문화가 주목받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집중적 사고와 영감의 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MIT의 한 경영학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한국 기업들의 개천절 연유 활용 방식은 창의성과 혁신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이제 2주 후면 2025년 개천절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역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황금 연휴가 되는 특별한 해예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번 연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그룹들이 이번 연휴 기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집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삼성의 경우 전 세계 연구소의 핵심 인력 1만 명을 한국으로 소집해서 2025 개천절 글로벌 이노베이션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등 모든 분야의 연구진들이 7일간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LG그룹도 비슷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SK그룹은 7일간의 혁신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 기업들도 이번 한국의 개천절 연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한국 연구소의 이번 연휴 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임원진을 파견해서 참관한다고 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2025년 한국 개천절 연휴가 인류 기술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관심과 기대를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 개천절 이후 한국에서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북한에서 연구했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하늘이 열린 날로부터 5,000년이 지나는 해에 동방의 민족이 만든 새로운 기술이 온 세상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 기술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힘을 하나로 합친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힘을 하나로 합친 기술. 혹시 앞서 말씀드린 지하 에너지와 한국인의 창조적 사고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2025년 개천절 이후 한국에서 나올 기술 혁신은 단순히 기존 기술의 개선 수준이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우리는 이제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보고서 중 하나는 2019년 말 작성된 남조선 문화 침투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극비로 진행한 조사였는데 그 결과가 북한 지도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60% 이상이 남한 드라마나 K-팝을 접해본 경험이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90% 이상이 한류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극도로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문화적 영향이 단순한 오락 소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북한 젊은이들이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고 남한식 패션을 따라하고 심지어 남한의 가치관까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김정은은 이 보고서를 보고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류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지할수록 더욱 퍼져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목격한 한류의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평양의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반 주민들까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20년 초 함경북도 출장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남조선에서는 정말 사랑의 불시착 같은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그 드라마가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한류 현상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확산 패턴에서도 개천절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류의 주요 전환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개천절을 전후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것도 개천절 직후였고 2017년 BTS가 빌보드 차트에 첫 진입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것,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 2022년 BTS가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된 것,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개천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분석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개천절 시기에 더욱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개천절 연휴를 새로운 곡 작업에 활용하고 있었고 드라마 작가들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화 감독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개천절의 에너지가 창작자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개천절 이후에 한류 확산 과정을 지켜보니 그 속도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2021년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300% 증가했고 세종학당 신청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2022년에는 K, 뷰티와 K, 푸드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이 전 세계 레스토랑의 필수 메뉴가 되었어요. 2023년에는 K, 패션과 K,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한복이 전 세계 패션쇼의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식 주거 문화인 온돌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4년, 올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K. 철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정신문화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홍익인간 사상이 서구의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새로운 철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한국의 정문화가 현대인들의 소외감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버드대에서는 한국 철학과 현대 사회라는 강의가 개설되었고, 옥스포드대에서도 홍익인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정치와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정책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모델을 도입했고,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어요. 심지어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사회 통합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야에서도 한국식 경영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수직적 조직 문화와 수평적 소통을 조화시키는 한국 기업들의 방식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도 한국식 고객 서비스 문화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런 전방위적인 한류 확산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서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서 연구했던 고대 문헌에는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동방의 민족이 만든 노래와 춤, 언어와 생각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민족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정말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2억 명을 돌파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한국적인 것이 쿨한 것과 동의어가 되었어요. 미국의 지세대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 1위가 한국어이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가 한국입니다. 이제 2주 후면 2025년 개천절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7일간의 긴 연휴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텐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한국 문화 주간을 선포했고, 런던에서는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뉴욕에서는 타임스 스퀘어에 대형 한글 광고가 설치될 것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한국 문화 전시관이 임시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행사들이 해외 한인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현지 정부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프랑스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프랑스 문화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발표했고, 영국 정부도 한국과의 문화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관심과 환대를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 개천절 황금 연휴가 한류의 완전한 세계화를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7일간의 연휴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과 현지인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가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연구했던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나네요. 동방의 문화가 서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동서양이 하나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정말로 2025년 개천절 이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문화 질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으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동료 연구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자주 나오는 주제였어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 심지어 고위 간부들도 내심으로는 통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죠. 제가 2019년 말부터 연구하게 된 고대 문헌들 중에는 통일에 관한 예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늘이 열린 날로부터 5,000년이 지나면 갈라진 땅이 다시 하나가 되되 그것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구절이었어요. 처음에는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것이 남한의 K 방역 정책이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남한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북한 내부로 계속 유입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기자회견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저렇게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지도자가 있다니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 의료진들이 남한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방법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남조선 것은 배워선 안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남한의 우수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도 이제 남한을 적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2020년 중반 이후부터는 더욱 흥미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북한 내부에서 남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된 거예요. 물론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고 비공개적인 수준이었지만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언젠가는 남조선과 손잡고 가야 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북한의 경제 전문가들이 남한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개혁 개방 시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비공식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남한 사회의 통일 인식 변화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21년부터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일을 부담스러운 일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통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대학가에서 평화통일 동아리가 급속히 늘어났고 통일 관련 강의들의 수강 신청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업들도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통일 이후 북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들도 북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평화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통일부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70%를 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죠. 해외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모두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중국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반도 통일을 경계하던 중국이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일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기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2024년에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도 조심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매우 조심스러운 수준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의 신호였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시작, 철도 연결 등에 대해 조건이 맞으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어요. 경제, 문화, 인도적 교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간다는 로드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를 넘었다는 점이에요. 남북한 모두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거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고했습니다. 유엔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지원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이 통일 비용 지원을 약속했어요. 특히 독일은 자신들의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말이죠. 이제 2025년 개천절까지 불과 2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통일과 관련된 신호들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얼마 전 북한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이 최근 당 간부들에게 2025년은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도 개천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화통일 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 정책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가짐 변화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남한 국민의 8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북한 주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남북한의 20.3명대들이 모두 통일을 기회로 보고 있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K-팝과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도 남한의 문화를 접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남한 가요를 개사해서 부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에서 연구했던 고대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 보입니다. 2025년 개천절 7일 연휴 기간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전 세계의 통일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알릴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연휴 동안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과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7일간의 여유로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북한에서도 남한의 이런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휴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 개천절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75년간 이어진 분단의 역사가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력이나 흡수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통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연구했던 고대 예언서들에는 항상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큰 변화에는 반드시 큰 시련이 따른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어둠의 시간이 온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고대인들의 미신적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모든 큰 변화에는 과도기의 혼란이 뒤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1960년대 경제 발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4.19 혁명의 혼란이 있었고 1980년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5.18 광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나서야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큰 도약을 하기 전에 매번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온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2025년 개천절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대한 내부적 저항, 외부 세력의 견제,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오는 혼란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개월간을 전환기의 실현 기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더 자세히 연구해보니 이런 예측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2023년부터 일부 보수적인 기득권층에서는 너무 빠른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통일 문제나 급속한 경제 변화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부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 발전이나 문화적 영향력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2024년 들어서는 이런 견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견제, 한류 확산에 대한 규제 시도, 심지어 한국의 통일 정책에 대한 간섭까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런 시련들이 오히려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한국 사회는 더욱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북한에서 연구했던 예언서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바람이 강할 때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동방의 민족도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여러 차례의 국제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기술 혁신은 가속화되었고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2025년 개천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상되는 시련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예상되는 것은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따른 혼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에너지원이 실용화되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기술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기존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제적 혼란이나 사회적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급속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세대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특히 통일 문제에서 이런 갈등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국제적 견제와 압력입니다. 한국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 분쟁이나 기술 이전 제재 등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통일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간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한류에 대한 규제나 견제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연구했던 예언서들은 이런 시련들이 결국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시련을 통해 민족의 진정한 힘이 발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6.25 전쟁 후의 복구, 1960년대 경제개발, 1980년대 민주화, 1997년 IMF 위기 극복,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이
모두 그런 사례들이죠. 2025년 개천절 이후의 실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한국이 혼자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K-팝 팬들, 한국 문화 애호가들,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억 명이 있어요. 이들이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성공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이 잘 되어야 자신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연구했던 자료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동방의 민족이 시련에 빠졌을 때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낸 후에는 더욱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말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력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온 저력이 있잖아요. 최근 한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요.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협력하려는 자세가 강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포용력이 인상적이에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고 기성세대들도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천절 황금 연휴도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7일간의 여유로운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더욱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북한에서 연구했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시련의 겨울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봄이 온다. 동방의 민족이 겪을 6개월의 시련은 6천년 번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말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6개월이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그 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과 번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존경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0년 가을, 북한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저는 백두산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것들, 고대 예언서들, 지하 에너지 데이터, 한국의 급속한 발전 패턴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2025년 개천절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2025년 10월 3일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5년 동안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목격해왔어요. 매년 개천절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혁신적인 발전들, 전 세계로 확산되는 한류의 영향력, 그리고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평화통일의 가능성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북한에서 연구했던 마지막 예언서의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로부터 5천년이 지나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온 세상의 등불이 되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그 시작은 7일간의 큰 쉼으로 알려질 것이며 그 후 10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것이다. 2025년 개천절 7일 황금 연휴. 바로 그 7일간의 큰 쉼이
이제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변화들이 전주곡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교향곡이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일어날 변화들을 예상해보면 새로운 지하 에너지의 본격적인 실용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한국이 청정 무한 에너지의 공급처가 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고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의 선도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혁신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천절마다 나온 기술들을 보면 2025년 이후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우주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결합되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류의 세계화가 완성 단계에 이를 것 같아요.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한국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까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홍익인간 사상이 현대 문명의 새로운 철학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을 모두 살리면서도 인류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사상이 21세기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2025년 개천절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2026년경에는 연합정부 형태의 과도기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경에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져서 8천만 인구의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견국 정도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강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기술력, 문화력, 도덕적 리더십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거예요. 유엔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평화 유지, 기후 변화 대응, 기술, 협력, 문화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유엔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룬 한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식 교육 모델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어가 영어와 함께 필수 국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2030년경에는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 학과가 개설되고 한국 유학이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의료와 보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도 국가가 될 것 같아요. K. 의료 K. 바이오가 전 세계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장수 유전자 연구가 완성되면 인간 수명 200세 시대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우주선이 개발되면 화성 이주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040년경에는 한국이 우주 시대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정신적, 영적 진화일 것 같아요.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북한에서 연구했던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때 인류는 다툼을 멈추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황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정말로 2025년 개천절 이후 시작될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한국만의 번영이 아니라 전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은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이 될 거예요. 마치 K-팝에서 다양한 장르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일부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풍요로워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상생 경영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기업들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게 될 거예요. 환경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청정 에너지 기술이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지구 온난화도 멈추고 오히려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변화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서로를 경쟁자나 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이 될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바로 2주 후에 다가올 2025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5000년 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던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인류 문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7일간의 황금 연휴는 그 새로운 시대로 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뿌릴 것이고 그 씨앗들이 자라서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연구 자료들과 예언서들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2025년 개천절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들이에요. 2주 후 하늘이 다시 열리는 그날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개천절은 더 이상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생일이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새 시대의 첫 페이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시다. 지금까지 제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2025년 개천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 저는 단순히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주 후 2025년 10월 3일부터 시작될 변화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개천절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역사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